그냥 평범한 마이크처럼 생겼다고요? 아닙니다. 무려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오늘은 스트리머를 위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스트리밍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비 세팅이 겁나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겁나. 혼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고, 방송을 하는 장소를 조금만 바꿔줘도 세팅을 다시 바꿔줘야 되는 게 너무나 많고, 또 여러 장비들을 쓰다가 어느 거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기도 어렵고, 이런 처지의 스트리머들을 위한 정말 개편한 제품이 있는데요. 참고로 오늘 영상은 엘가토에서 지원해주셨지만, 엘가토는 굳이 제가 안 도와드려도 이미 충분히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스트리머들 사이에서는 이미 캡처보드 HD60S나 캠링크 4K나 그린스크린 이런 제품들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스트림덱도 있죠. 이 크리에이터가 쓰는 장비의 브랜드들은 정말 다양하지만 크리에이터만을 위한 브랜드는 잘 없습니다. 그냥 어디 회사에 어떤 제품이 좋다더라, 마이크는 어디가 좋고 조명은 어디가 좋고, 이런 식으로 좋은 제품들을 잘 찾아내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사기 마련이죠. 하지만 엘가토는 크리에이터만을 위한 제품들을 아주 잘 만들고 또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엘가토 한 군데에서만 장비들을 세팅해도 방송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엘가토는 하드웨어 성능이 월등하게 뛰어난 것을 만들기보다는 제품의 사용성을 개선해서 아주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스태프가 있는 전문 촬영 현장과는 달리 크리에이터는 직접 이 모든 방송 세팅을 혼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로서 이런 영상 장비들을 구매하고 사용하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사서 써봐도 좋기는 한데 세팅하기가 너무 어렵고 중간에 조정하기도 굉장히 힘든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조명 장비, 지금 쓰고 있는 이 조명은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좁은 곳에서의 공간 활용도 어렵고, 무엇보다 중간중간에 세팅을 바꿔준다거나 설정을 바꾼다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대공사죠. 하지만 엘가토는 크리에이터가 직접 창업을 한 것처럼 크리에이터의 니즈를 정확히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할 수 있는 장비에다가 몇 가지 기능을 더하고 스트림덱 같은 액세서리와 호환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사용성을 정말 엄청나게 개선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드웨어가 안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다수의 크리에이터가 원하는 수준은 충분히 만족시켜줍니다. 하지만 역시 좋은 건 비싸죠. 만물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USB 마이크 치고는 조금 비싸고, 버튼 좀 모여있다고 비싸고, 조명도 하나가 거의 한 20만원쯤 하고, 이건 저렴한 거 아닌가? 엘가토는 여타 전문 장비 브랜드와 비교하자면 압도적으로 저렴하지만 가성비 제품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셋업이 가능한 거는 엘가토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엘가토는 개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비는 엘가토의 웨이브 3입니다. 바로 이 마이크예요. 보시다시피 마이크입니다. 그냥 평범한 마이크처럼 생겼다고요? 아닙니다. 무려 보셨나요? 위를 터치하면 무려 뮤트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와우. 네,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사실 별거 아니지만 이 기능은 스트리머를 위한 마이크임을 증명하는 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마이크는 그냥 꽂아놓고 소리를 계속 들어가게만 하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끌 일은 스트리머밖에 없죠. 소리가 뮤트되었을 땐 다이얼의 LED가 빨간색으로 되어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실수로 꺼진 채로 방송을 하거나 이런 불상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솔직히 대단한 기술 아닌 거 알고요? 이거 말고 소개할 만한 좋은 기능도 있긴 하지만 이게 제가 라이브 하면서 써봤을 때 정말 좋은 기능이었고, 또 다른 마이크와 차별되는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마이크는 USB 마이크로 별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필요 없이 바로 USB로 꽂아서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의 타입은 콘덴서 마이크이고 카디오이드 패턴, 즉 간일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뼘 정도로 가까이서 녹음을 해야 가장 좋은 녹음 퀄리티를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좀 멀어지면은 소리가 많이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멀리서 녹음하면 볼륨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럴 때는 볼륨을 키우는데 이때 주변의 울림이라든지 잡소리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까이서 녹음하고 이 볼륨도 적게 맞춰주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마이크의 해상도는 최대 24비트 그리고 96kHz입니다. 뒤에는 컴퓨터에 연결하는 USB Type-C 포트와 3.5파이 아웃풋 오디오 단자가 있습니다. 이 아웃풋 단자는 모니터링을 위한 건데요, 저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 마이크를 PC에 연결해 놓고 헤드폰
헤드폰을 여기다 그냥 꽂아놓고 쓰고 있는데요. 컴퓨터에는 따로 스피커를 쓰고 있지만 가끔씩 헤드폰으로 소리를 들어야 할 때 따로 꼽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꼽아놓고 평소에 스피커로 소리 들을 때에는 윈도우의 사운드 설정에서 스피커를 해놓고 헤드폰으로 소리를 듣고 싶을 때에는 이 웨이브 아웃풋으로 변경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헤드폰을 PC에 바로 꼽는다면은, 특히 이 PC 케이스의 앞부분에 꽂는다면은 굉장히 노이즈도 심하고 정말 쓰지 못할 정도의 그런 품질인데요. 그렇다고 이걸 메인보드에 꼽자니 이 선이 너무 짧아지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 꼽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무엇보다도 스피커와 헤드폰 간의 전환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다이얼이 하나 있는데요. LED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것으로 인풋 게인을 조절하거나 아웃풋 볼륨 조절, 세 번째로는 마이크와 PC 오디오 간의 크로스페이드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른 마이크는 그냥 인풋 게인을 마이너스 10dB로 할 건지 아니면 0dB로 할 건지 그걸 조절하는 딱 두 가지 옵션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더욱 상세한 옵션을 제공한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다이얼 기능을 전환할 때 이 다이얼을 꾹 눌러야 되는데, 그럴 때 클릭하는 느낌처럼 좀 세게 눌러야 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 누를 때마다 이제 딸깍 소리가 나기 때문에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누를 때 소리가 난다는 단점도 있겠지만은, 뭐 사실 이거 누른다고 사람들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신경은 쓰이겠지만 그렇다고 엄청 신경 쓰이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품의 진가는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PC에서 웨이브 링크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마이크의 자잘한 옵션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활성화 가능한 마이크의 정말 중요한 기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클립 가드인데요. 지금 켜져 있는데 한번 클립 가드를 꺼볼게요. 바로 이렇게 마이크에 큰 소리를 내거나, 안녕하세요, 비디클래스의 하준입니다, 이렇게 어쩌다 뭐 큰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이크가 인식 가능한 볼륨 이상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소리가 깎여서 굉장히 듣기 안 좋아지죠. 하지만 이 클립 가드를 켜게 된다면은 높은 음량으로 소리를 내도 듣기 좋은 소리로 바꿔서 입력되게 해줍니다. 바로 이렇게! 이 기능이 없으면은 보통 이제 오디오 설정을 할 때 이 평소에 내는 음량대로 입력 게인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냅두거나 그런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그냥 체크 하나만 해주면은 소리가 굉장히 듣기 편하게 들어가게 해줍니다. 정말 괜찮은 기능이죠. 사실 이런 기능은 뭐 비싼 마이크에도 없고, 소프트웨어로 컴퓨터에서 리미터나 컴프레서 세팅을 하거나 그런 기능을 해주는 하드웨어가 따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잘 쓸 줄 알아야 하고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체크 하나로 가능하다는 거. 물론 세부적인 설정은 안 되기 때문에 스트리머 정도면은 상관없지만 뭐 보컬이나 상세한 설정을 원하는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웨이브 링크에서는 복잡한 오디오 인풋 아웃풋의 볼륨을 조절하는 오디오 믹서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다 쓰냐면요, 뭐 만약에 내가 게임 스트리머다, 그래서 헤드폰을 끼고 게임 방송을 하는데 게임 소리가 만약에 너무 커, 그럴 때는 게임 소리를 줄이려고 PC 볼륨을 줄였더니 이번에는 보이스 채팅 볼륨도 같이 줄여가지고 듣기 불편하다, 그래서 게임 볼륨만 줄이고 싶어서 따로 설정 옵션 가가지고 줄일 순 없잖아요,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럴 때 바로 이런 걸로 컨트롤 하는 겁니다. 정말 스트리머만을 위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정도면 이 마이크는 소프트웨어 값이 절반이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마이크만 팔게 되면은 너무 마진이 안 남아서 그런지 마이크 관련 액세서리를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일단 웨이브 전용 이 쇼크 마운트란 이런 책상 진동 소음이라든지 이런 스탠드로 전달될 수 있는 어떤 진동 같은 것들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 잡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쇼크 마운트는 딱 웨이브만을 위한 제품인데 다른 마이크는 호환이 안 돼요. 근데 이 쇼크 마운트 7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팝 필터, 이런 건 이제 팝필터라고 부르는데, 다른 팝필터들은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보통 가수들 녹음할 때는 이렇게 큰 팝필터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본 적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거는 스트리머들이 쓰기에는 얼굴이 많이 가려지니까 좀 부적합할 수도 있고, 특히 모니터를 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마이크는 가까이 둬야 되는데 이제 PC를 볼 때 모니터 보는데 정말 많이 방해가 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느껴봤어요. 왜냐면 화면 녹화할 때 항상 마이크를 가까이 두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팝필터가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웨이브 크기에 딱 맞게 제작이 되어서 사실 뭐 팝필터가 클 필요는 없거든요. 딱 마이크 사이즈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건 방해도 안 되고 게다가 알륨이라서 좀 더 청결하고 오래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용도 꽤 간편하고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 팝필터는 5만원. 팝필터는 이제 파열음, 특히 파파파 하는 소리, 뭔가 입에서 유독 바람이 많이 나오는 그런 소리 있거든요. 그런 바람도 막아주고 또 침도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팝필터인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팝필터 파프리카 파열음 아프리카 TV 팝필터 파열음 아프리카 TV. 아무튼 그래서 팝필터는 가급적 있으면 좋습니다. 마이크도 오래 쓸 수 있고 실제로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5만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바로 이 키라이트 에어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플 맥북 에어가 떠오르죠. 에어도 있으면 당연히 에어가 아닌 것도 있겠죠. 일반 엘가토 키라이트는 조금 더 크고 이 키라이트 에어는 작습니다. 그리고 키라이트 에어는 단독으로 스탠드를 세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일반 키라이트는 책상에 물려서 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라이트 에어는 이렇게 딱 두 개로 양쪽에 놓고 쓰기 적합합니다. 보통 조명은 이렇게 긴 스탠드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 제품은 굉장히 작고 슬림합니다. 대신 책상에 올려두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책상이 아닌 일반 바닥에 두기에는 너무 낮고요. 대신 책상에 올려놓으면 이 묵직한 스탠딩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넘어질 일은 없이 튼튼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스탠드 봉 뒤에 케이블을 숨길 수 있어서 보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밝기는 1400 루멘으로 단위만 듣고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지만 보통 스트리머가 게임하는 환경에서는 충분한 정도의 강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최대 밝기는 눈이 좀 아프기 때문에 줄여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빛을 잘 퍼뜨리는 설계 덕분에 별도의 디퓨저 없이도 굉장히 확산성이 좋습니다. LED 특유의 그 뾰족한 빛 느낌이 없고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마트한 기능이 있는데요.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밝기나 색오 온도 그리고 온오프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와이파이 없이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없이 뭐 어떤 컨트롤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엘가토 조명을 쓰는 이유는 이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스트림 덱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이 스트림 덱이에요. 스트림 덱은 세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스트림 덱 XL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스트림 덱 그리고 스트림 덱 미니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엘가토에서 저 스트림 덱은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샀습니다. 왜냐면 이것들을 잘 한 2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스트림 덱이 정말 필요하겠더라고요. 물론 스트림 덱이 없다고 기능을 못 쓰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있음으로써 진정한 스트리밍 환경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켜고 끄고를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스트림 덱에 있는 버튼에다가 여러 가지 프리셋을 넣어서 뭐 이 조명의 세팅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평소 방송할 때는 뭐 밝게 하고 게임 방송할 때는 살짝 어둡게 그것을 이제 내가 이 조명 뒤에서 막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띡 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마이크도 엘가토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연동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림 덱은 엘가토 제품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다양한 것들을 컨트롤하는 데도 쓸 수 있어서 굉장히 활용성이 좋습니다. 사실 이거 오늘 배송 와서 아직 다양하게 써보진 못했지만 사람들이 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쓰더라고요. 이 스트림 덱은 옛날에 꽈뚜로 집에 놀러 갔었을 때 쓰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아니 그냥 버튼 모아놨다고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냥 했었는데 이 엘가토의 이 조명을 쓴다면은 무조건 이 스트림 덱은 있어야 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엘가토의 마이크 조명 스트림 덱까지 뭐 사실 제가 소개 안 해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인데 오늘 이 영상은 광고니까 혹시 여러분 사고 싶으면은 광고가 아닌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서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저는 라이브 하면서 써봤을 때 정말 괜찮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비디오 클래스에서 라이브를 뭐 어떤 콘텐츠를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에요. 편집을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편집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나? 아무튼 항상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디오 클래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한 장비 소개 그리고 재밌는 비디오 클래스 튜토리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